여러분, 과을이 온 듯했던 날씨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9월 초 우리나라는 폭염의 귀환과 폭우의 습격, 그 갈림줄 위에 있습니다. 음력 7월 7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 올해는 하늘도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듯합니다. 바로 전선과 열대요란의 위험한 충돌입니다. 기상학자들은 9월 6일 전후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열대요란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이름은 낯설지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을 초토화시킨 태풍 파사이,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결국 이름이 제명되었던 그 태풍처럼 이번에도 전혀 새로운 이름을 단 태풍이 한반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습니다. 이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면 열대요란은 서쪽으로 이동하며 폭염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대조합부나 태풍이 북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하늘에는 상승과 하강 기류가 뒤엉키며 고기압이 더 강해지고 그 여파로 거대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주 우리는 끝나지 않은 폭염이냐 혹은 갑작스러운 폭우냐 하는 거대한 선택지 앞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누구도 이 결정을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수치 모델마저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틀릴 수는 있다. 이 기묘한 문장은 그만큼 이번 기상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아있어 예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9월 초 대한민국은 결코 잔잔한 가을의 초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폭염과 태풍이라는 이중시험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 태풍이 현실이 된다면 그 이름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애완용 물고기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고기가 바다에서 괴물로 자라 한반도에 위협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며칠간의 흐름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기상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삶과 안전을 뒤흔드는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9월 초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상 변수의 핵심, 전선과 열대요란의 위험한 만남. 음력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 올해는 하늘도 거대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전선과 열대요란입니다. 9월 6일 전후 라오스가 제출한 이름을 가진 새로운 열대요란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을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결국 이름이 제명된 태풍 파사이,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강력한 태풍 후보가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변수는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이 더 강해지면 열대요란이 서쪽으로 밀려 올라와 폭염이 재현됩니다. 반대로 태풍이 북상하면 한반도에는 강력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주의 날씨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폭염과 폭우라는 양극단의 시험대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다음 주 초반 다시 한번 찜통더위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낮 기온 32도에서 34도, 밤 기온 25도 안팎으로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대기 탓에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는 국지적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즉, 낮에는 폭염, 오후에는 돌발호우라는 이중 변수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강원 영동과 동해안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습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비교적 선선합니다. 그러나 습도가 80% 이상 치솟으며 체감 불쾌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영동과 동해안은 짙은 구름과 함께 비가 자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고도 거칠어져 어항 해상 활동에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 북부는 서도권과 같은 흐름을 보이며 낮 기온 32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충청 남부는 전선의 지형적 영향을 받아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북 남부는 짧은 시간에 50mm 이상 쏟아지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부지방, 즉 호남과 영남 내륙은 이번 예보에서 가장 큰 변수가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돼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북상할 경우 호남과 영남이 가장 먼저 직접적인 비구름의 접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부는 고온 다습한 대기가 정체하면서 농경지 피해와 도시 홍수 위험이 동시에 높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태풍 변수의 최전선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태풍 경로가 서쪽으로 기울 경우 제주 전역은 강풍과 집중호우의 직격탄에 맞게 됩니다.
강수량은 최대 200mm 이상 가능하며 바람은 순간 최대 풍속 30m 이상으로 불어 항공 해상 교통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남해안도 열대성 폭우 가능성이 크고 만조와 겹칠 경우 해안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정리하면 9월 초 한반도의 기상시험대는 수도권과 중부는 폭염 플러스 돌발 소나기, 강원 동해안은 습한 공기로 잦은 비, 충청 북부는 폭염, 남부는 집중호우, 남부지방은 폭염과 폭우의 갈림길, 제주 남해안은 태풍의 직격 또는 간접 영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9월 초는 단순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문턱이 아닙니다. 폭염과 태풍, 두 개의 거대한 기상시험대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컴퓨터 예보 모델조차도 둘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러나 둘 다 틀릴 수는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만큼 이번 기상 변수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며칠간 하늘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 시각 위성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를 중심으로 남쪽 해상에는 이미 열대성 구름대가 길게 뻗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소형 돌기 형태의 강력한 구름대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열대 저압부, 즉 태풍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란입니다. 다음은 태풍 예상 경로 모델을 보겠습니다. 빨간 선은 일본 기상청, 파란 선은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그리고 초록색 선은 우리 기상청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모델은 태풍이 일본 쪽으로 치우쳐 북서갈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모델은 서쪽으로 꺾여 한반도에 직접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폭염 재현과 폭우 습격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번 변수의 핵심은 바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넓게 퍼져 있는 푸른색 연역이 고기압인데요. 이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게 뻗어 나오느냐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확장하면 태풍은 밀려 일본 쪽으로 이동해 우리는 폭염이 지속되고, 고기압의 힘이 약해지면 태풍이 곧장 북상해 한반도를 직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기압의 힘이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다음은 강수량 예상 분포도입니다. 9월 5일부터 8일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200mm 이상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영남 지역은 만조와 겹치면서 해안 침수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반면 같은 시기 수도권과 강원 일부는 여전히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즉 남부는 폭우, 중부는 폭염이라는 이중 양상이 뚜렷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상 변수에 따른 생활안전 수칙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폭염 대비, 한낮 외출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냉방기 과열 점검. 폭우 대비, 하천 지하차도 접근 금지, 배수구 사전 점검, 농경지 침수 대비. 태풍 대비, 창문 보강, 간판 및 옥외 물검 사전 고정, 해상활동 전면 중단.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9월 초 우리 하늘은 어느 해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합니다. 아직은 폭염이냐 폭우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느 쪽이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중대한 기상 시험대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성 영상, 태풍 경로, 기압 배치도를 분석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 날씨 변화를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문턱에 들어선 지금 우리 하늘은 다시 한번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기상청과 해외 기상 당국 모두 다음 주에 태풍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태풍 제14호, 태풍 제15호. 만약 두 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북상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태풍의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번 태풍 전망을 위성 영상과 수치 모델, 그리고 지역별 영향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 제14호 발생 가능성, 필리핀 동쪽 해상입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강력한 열대요란이 점차 소용돌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안팎, 최대 풍속은 초속 15m 내외로 아직은 태풍 직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 열대 요란은 고수온 예역, 해수온도 29도, 30도를 통과하면서 빠르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태풍 제14호로 승격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생한다면 태풍 14호는 필리핀 북부와 대만 사이 바다를 지나며 세력을 키우게 되고 이후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에 따라 진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압이 강할 경우 일본 쪽으로 향해 한반도는 간접 영향, 고기압이 약해지면 서쪽으로 치우쳐 남해안과 제주에 직접 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변수는 태풍 제15호 발생 가능성, 남중국해 북부입니다. 현재 남중국해 북부, 적도 가까운 해역에서 또 하나의 열대성 구름 소용돌이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열대 요란은 14호보다 다소 늦게 발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14호 뒤를 따라 북상하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태풍 도미노 시나리오라 부르는데요. 14호가 먼저 대기 흐름을 흔들면 뒤따라 올라오는 15호가 더 북쪽까지 진출할. 그렇다면 가능한 진로는 14호 단독 북상 시 14호는 일본 쪽으로 북상, 15호가 한반도로 진입 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 폭우, 14호, 15호 모두 일본 쪽으로 북상 시 우리나라는 간접 영향이 요약하면 이번 태풍 변수는 경로에 따라 폭염, 폭우 또는 두 가지가 겹치는 상황으로 지역별 전망입니다. 수도권 강원 영서는 초반에는 폭염 기세가 강하며 낮 기온 32에서 34도씩 열대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5호가 강원 영동 및 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태풍 접근 전부터 비구름이 형성되며 간접 영향으로 거센 파도와 해안 침수 위험이 커집니다. 충청권은 14호의 영향 가능성이 더 크며 초반에는 폭염이 유지되다가 후반에는 집중호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기업앱입니다. 남부지방, 호남, 영남은 14호, 15호 모두의 직접 영향에 노출된 지역입니다. 특히 영남 해안, 제주도는 가장 먼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14호의 진로가 서쪽으로 틀 경우 제주에는 2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태풍급 생활안전, 폭염 대비, 폭우 대비, 하천, 지하차도 태풍 대비, 창문 보강, 간판 및 5개 물건 사전 고정, 항공 해상 일정 조정 및 안전 확보. 시청자 여러분, 다가오는 9월 초는 연속되는 태풍과 폭염, 폭우가 얽히며 어느 때보다 불안정할 전망입니다. 아직 진로와 세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작은 기압 변화 하나가 우리나라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위성 영상과 예측 모델을 면밀히 추적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